자, 지금부터 올림포스 전국 연합 학력평가 기출문제집 성남외고 부교재죠? 성남외고 부교재 문제를 다 풀지는 않고 나머지들은 질문을 하세요. 이 정도 난이도를 모르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질문하시고, 그게 아닌 문제들에서 보면은 이게 학력평가 기출문제집인데 여기서 보면은 문제들에서 3점, 4점 이런 식으로 배점이 나와 있으니까 아시겠죠? 여기는 개념 확인 문제들은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기본, 완전 기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혼자서 충분히 해결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들 봅시다. 대표 유형 문제, 여기서 1번 문제죠. 이런 1번 문제 이런 것들은 아주 간단한데 동류항 정리만 하면 되는 거죠. 동류항 정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크게 설명을 굳이 하진 않을게요. 지금 A-B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동류항 정리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A-B니까 굳이 풀자라면 2x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2y제곱에서 빼야죠. x의 제곱 5xy 플러스 3y제곱을 빼시는 거고요. 그래서 동류항 정리하니까 2x제곱과 x제곱을 빼니까 날라가고 3xy 마이너스 5xy, 그쵸? 괄호가 전개됐을 때 마이너스 5xy가 되니까 마이너스 2xy, 2y제곱 마이너스 3y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y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또 이제 여러분들 객관식 찍을 때에, 그러니까 문제들을 이제 풀었다고 해서 할 때 여기서 체크할 때 또 실수들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해. 그냥 개수 볼 때 1, 마일 1, 마일. 그래서 정답은 2번. 괜히 다 풀어놓고서는 답 체크 3번 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배점들 나와 있어요. 2점, 2점, 2점들은 풀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7번 문제 봅시다. 7번 문제죠. 물체가 등속 원운동을 하기 위해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일정한 크기의 힘을 구심력이라 한다. 일단 문제 이해부터 할게요. 등속 원운동, 등속 일정한 속도의 원운동을 하고 있을 때 구심력은 뭐다?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여기는 F를 얘기하는 거고 F가 구심력이에요. 다음 이쪽 속도로서 V,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속도가 됩니다. 질량의 m인 물체가 반지름 길이가 r인 원의 궤도를 따라 V의 속력으로 등속 원운동을 할 때 작용하는 구심력 F는 다음과 같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볼 필요가 없어. 볼 필요가 없이 그냥 이것만 봐. 그림도 날려. 자, 그랬을 때 물체 A와 B는 어떤 물체가 있는데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RA와 RB, 외곤데 좀 R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RA, RB 인 원의 궤도를 따라 등속 원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둘이 반지름이 다른 원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체가 원운동을 하는데 반지름이 달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A라는 물체가 있고 이렇게 해서 B라는 물체가 있는 거예요. 자, 각각 RA 반지름이 그래요. RB. 사실 그림도 필요 없는데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해시켜주려고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자, A의 질량은 물체 B의 질량의 3배이고, 그러니까 얘가 질량이 M이라고 치면은 얘는 3M이 되는 거죠. 다음 물체 A의 속력은 velocity. 다음 물체 B의 속력의 2분의 1배이다. 그럼 얘가 V라면 얘는 2분의 1V가 되는 거죠. 자, 물체 A와 물체 B의 구심력의 크기가 같을 때, 구심력. 이렇게 되는 코스 똑같을 때, 그때 RB분의 RA의 값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 건 이것만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림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RB분의
RA의 값을 구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일단 FA부터 구합시다. 우리가 여기서의 FA는 힘이 지금 똑같다고 90의 크기가 똑같다고 그랬죠? 여기서의 F는 어떻게 계산되죠? 3M 그 다음 RA 분의 2분의 1 V의 제곱 V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V가 속도니까 이것 또한 제곱을 해버립니다. 다음 여기서의 부심력을 계산합시다. M R B 분의 V 이렇게 되죠. 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이 형태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로 얘를 나누면 되나요? 그게 아니라 지금 F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그냥 같다라고 등식을 세워버리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가 3M RA 분의 4분의 1 여기 4분의 1 앞으로 뺍시다. 4분의 3M으로 이렇게 만듭시다. V의 제곱은 M RB 분의 V 제곱 양변 약분되는 것들은 약분 시켜버릴까요? 이렇게 M 약분되고요. V제곱 V제곱 약분되고요. 그 다음 이 형태를 만들어내면 양변에다 RA를 곱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RA를 양변에다 곱해버리면 이쪽엔 지금 RB분의 1이 남았으니까 RB분의 RA는 4분의 3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단순 연산 정리만 할 줄 아시면은 우리가 충분히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8번이에요. 망원경에서 대물렌즈의 지름의 길이를 구경이라고 하고 자, 천체로부터 오늘 빛을 모으는 능력을 집광력이라 한다. 구경이 D인 망원경의 집광력 F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자, 활용 문제에서 선생님이 꼭 굳이 팁을 주자면은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이 문자 옆에다가 한글로써 써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입한다거나 이럴 때 실수 많이 하거든. 그래서 F에다가 집광력이라고 아래에다가 조그맣게 써주는 게 좋겠죠. 선생님도 그렇게 풀었었거든. 그래서 여기 아래에다가 집광력 써주고 K는 여기서 그냥 양해상수니까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보통 약분돼서 날아가요. 등식을 세울 때. D가 뭐냐면은 구경이죠. 이게 구경이에요. 자, 그럼 이제 아래쪽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대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망원경 A의 집광력이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은 FA와 같이 이렇게 옆에다가 조그맣게 써주시면 돼요. K 곱하기 구경이 40이니까 40의 제곱이죠. 구경이 X인 망원경 B, 그러면 FB는 K, 상수니까 그냥 냅두시면 되고요. 구경이 X, 그러면 제곱해야죠. 공식에 따라서. 자, 망원경 B의 집광력의 2배일 때 뭐가? A의 집광력은 B의 2배. 그러면은 FA는 FB의 2배 갖다가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 40의 제곱은 2 곱하기 KX 제곱이기 때문에 K 약분되고 40의 제곱은 1600입니다. 그래서 2를 약분하면 800이 되죠. 그래서 X는 자 루트 800이 되는데 자 20의 제곱이 400이거든요. 그래서 20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쉬운 4점짜리인 거죠. 모의고사에서 나왔을 때 쉬운 4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유형 2번 개수 찾기예요. 개수 찾기. 9번 문제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개수를 찾아 나갈 때에
개수를 찾아 나갈 때에 꼭 항들을 찾으라는 문제가 잘 나오죠. x 세제곱항의 개수를 구해라. x 4제곱항의 개수를 구해라. x 5제곱항의 개수를 구해라. 그렇게 개수를 구할 때에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괄호가 있으면 이 괄호에서 하나 뽑고 이쪽 괄호에서 하나 뽑아서 둘이 곱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x제곱항이 나오려면은 여기서 1차, 여기서 1차, 그럼 x제곱항이 나오죠. 여기서 상수, 여기서 2차,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뽑아서 곱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 플러스 x 플러스 x제곱이랑 뭐 1 플러스 x 플러스 x제곱, 1 플러스 x 플러스 x제곱 이런 게 있었다라고 치더라도 얘를 전개했을 때 전개해서 굳이 전개를 하려면 안 되겠죠. 이거 전개하려면 총 27번 곱셈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올 만한 항들만 뽑아서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x의 세제곱항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x 세제곱항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씩 뽑아서 만든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뽑으면 되겠어요? 여기서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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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상수 x 2차 또는 x 1, 2차, 또 여기가 x제곱이고 여기가 1이고 x고, 여기가 x제곱이고 여기가 x고 1이고, 여기가 x제곱이고 여기가 x고 1이고, x제곱이고 1이고 x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항이 x세제곱항이 나오겠죠. x세제곱. 따라서 다 똑같으니까 x세제곱이 몇 개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7x세제곱이 나와요. 이걸 전개하면.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괄호마다 뽑는 거죠. 그럼 여기서 뽑는다고 쳤을 때 저기서 1차, 여기서 1차가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x제곱이에요. 앞에서 상수, 뒤에서 2차가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8x제곱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5x의 제곱이 정답이 되겠죠. 역시나 2점짜리는 풀지 않고요. 3점짜리에서도 이거 전개식에서 x 어떻게 나오겠어요? 1차 상수, 상수 1차 이런 식으로 뽑아서 계산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형 3번 볼게요. 선생님 얘기했었죠? 괄호 뽑는 거예요. 지금 세제곱이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3x 플러스 ay, 저거를 전개해서 곱셈 공식대로 하라고 낸 문제이기는 한데 방금 설명했던 거 이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전개했을 때 x제곱 y 항이 나오려면 어떻게 곱해야 될까요? 일단은 x1차, x1차, y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3x가 나오고 여기서 ay가 나와서 곱하면 9a x제곱 y항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3x, ay, 3x 또 ay, 3x, 3x,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똑같아요. 따라서 27a x제곱 y가 나오게 되죠. 다른 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뽑아야지만 되는 거고요. 그래서 27a x제곱 y인데 개수가 54라고 그랬으니까 27a가 54, 따라서 a는 2입니다. 자, 근데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는 어떻게 볼까요? 곱셈 공식에서는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게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전개하는 공식을 외우셨어야 되는 거죠. a의 세제곱 3a 제곱 b, 3a b제곱 b의 세제곱, 이것을 활용하는 거죠. a 자리에 3x, b 자리에 ay가 있으니까 우리가 요거 항을 찾는 거죠.
그래서 3 곱하기 3x의 제곱, 그 다음 ay. 따라서 똑같이 27ax의 제곱 y가 나오기 때문에 27a는 54이다. a는 2가 됩니다. 곱셈 공식이고요. 14번을 잠깐 보도록 합시다. 세 실수 xyz가 저럴 때에, 자, 이것을 만족시킬 때에 이것의 값을 구하시오. 그냥 전개해서 대입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쓰이는 공식은 뭐겠어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을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배의 ab, bc, ca, 이 공식을 이용해서 얘를 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얘네들의 형태가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굳이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이것을 전개할 때에도 그냥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a 플러스 b를 뭐 라지 a로 치환을 할까요? 그럼 문제가 바뀝니다. 문제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 거냐? a-1, 그 다음 a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그쵸? 그리고 구하라는 게 뭐로 보여요? a의 세제곱은 이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이거 있습니다. 얘는 a 세제곱 마이너스 1이죠. 문제에서 그게 8이래요. 그래서 a의 세제곱은 9.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빠르게 정확하게 풀어 나가야 되겠어요. 곱셈 공식 활용해야 되겠죠. 곱셈 공식을 활용을 해서 여기서 보시면은 2019의 세제곱. 그러니까 보통 숫자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연산을, 높은 숫자들이죠. 이런 것들 연산할 때 우리가 치환을 한다라는 거 알 거예요. 문자로 치환할 거예요. 근데 치환을 할 때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눈치를 채야 되는 게 거듭 제곱의 밑을 문자로 치환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그냥 이런 거 보면 2016을 X로 그냥 습관적으로 치환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2019를 X로 치환하셔서 전개해서 비교하시면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그냥 등식을 세워서 우리가 풀어나가면 되겠죠. 이것도 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공식 두 개를 다 외우셔야 됩니다.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플러스 3ab의 a 마이너스 b와 같다. 또는 얘는 a 마이너스 b의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과 같습니다. 곱셈 공식 둘 다 외우셔야 돼요. 둘 다 외우셔야 되고 어떤 문제이냐에 따라서 이걸 쓸 때도 이거 쓸 때도 있는데 지금 뭘 쓰겠어요? 얘를 쓰겠죠? 따라서 a-b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 곱하기 ab a-b 따라서 정답은 13번이 되겠습니다. 정육면체는 기출빈도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보도록 할게요.
정육면체가 나왔을 때, 뭐, 각가지 모서리의 길이에 따라서 어떻게, 정육면체가 아니 그냥 직육면체라고 봤을 때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직육면체가 있었을 때 직육면체에 한 모서리 A, 이쪽 모서리 B, 이쪽 모서리를 이렇게 C라고 하였을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이 나오는가 보도록 합시다. 먼저 건널비예요. 건널비는 면마다 면적이 어떻게 되는가 보는 거고 면적들을 다 살펴봐야 되죠. 면이 6개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밑면 AB죠. 위, 아래. 그래서 EAB. 앞면 AC죠. 뒤쪽에도 똑같이 나오게 되니까 ECA. 다음 이쪽 면 BC죠. 왼쪽, 오른쪽. 그래서 EBC가 됩니다. 그러면 부피는 세 모서리 길이, 즉 밑면 넓이 곱하기 높이이기 때문에 ABC가 부피가 됩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거 대각선이라고 부르는 꼭지점에서 꼭지점을 연결한 이 노란색의 길이죠. 이 노란색 길이는 중3 때 여러분들이 배우셨고요. 중3 때 피타고라스 단원에서 배웠었고 이 노란색 대각선이라고 부를게요. 대각선의 길이는 그냥 제곱 더하기 제곱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뭐 어려운 거는 아닌데 빠르게 연산하려고 외우라는 거죠. 자, 근데 두 정육면체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은 60A. 자, 그러니까 정육면체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자, 한 모서리는 길이가 A, 하나는 모서리의 길이가 B였을 때 모든 모서리가 총 몇 개가 나오죠? 12개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12A가 되고요. 이쪽에서도 역시나 12개가 나오니까 12B가 되겠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60. 그래서 A 플러스 B는 5입니다. 자, 다음 건널비의 합은 126이다. 그럼 얘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AA, 즉 뭐예요? 6AB가 되는 거죠. 6A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6A 제곱 더하기 6B 제곱이 두 개의 건널비의 합이 되는데 그게 126이랬으니까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21이 되겠네요. 정육면체의 부피의 합은 자, 부피는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입니다. 역시나 얘도 공식 두 개 다 외우셔야죠. 자, 두 개 다 써줄게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도 있고요. A 플러스 B의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것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나와 있는 정보를 토대로 뭐 둘 다 괜찮은데 그냥 이거 갖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걸 갖다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거죠? AB를 구해야 되겠죠? AB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AB를 구하기 위하여 어떤 공식도 갖다 쓸 거냐면은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또한 갖다 써야 돼요. A 플러스 B 5의 제곱이니까 25가 되고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21이고요. 21이 넘어가면 4니까 AB는 2입니다. 자, 그래서 AB가 2니까 갖다가 대입해서 찾읍시다. A 플러스 B 5 A제곱 플러스 B제곱 21 마이너스 AB 그래서 5 곱하기 19 19니까 95가 정답으로 나와요.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자, 여기 4점짜리 22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중심이 5, 반지름의 길이가 4, 중심각의 크기가 90도인 부채꼴 OAB가 있다. 코 AB 위의 점 P에서 두 성분 OA, OB에 내린 수선해발을 각각 H와 I라고 했을 때 삼각형 PIH에 내접하는 원의 넓이가 4분의 파이였을 때 PH 세제곱 더하기 PI 세제곱. 우리가 세제곱 공식 요거 갖다 쓰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PH 길이를 A, PI의 길이를 B와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PH의 길이를 A라고 할게요. PI의 길이를 B라고 할게요. 그럼 PH의 길이, 지금 여기서 PH의 길이죠.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A가 되고요. PI,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B가 되고요. 그 다음 지금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는 요거 대각선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루트 씌운 거죠. 근데 얘가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두 직사각형의 길이가 똑같거든요. 이 길이도 루트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에요. 다음,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문제에서 4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4죠. 정리하니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16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나타나는 게 뭐가 보이냐면 문제에서 힌트로 준 게 원에서 힌트로 지금 원의 넓이가 4분의 파이래요. 그러면 반지름은 얼마가 된다는 거죠? 파이 r 제곱이 4분의 파이니까 반지름은 2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얘가 2분의 1이에요, 반지름이.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원이 나오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접점, 저점 또는 교점. 거기다가 무조건 선분을 그으라고 얘기를 하죠. 이 길이가 2분의 1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이죠. 자,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원의 특성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접점이었었고요. 그러면 이 길이가 2분의 1, 반지름과 동일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길이가 B-2분의 1이겠죠?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그은 두 선분이죠. 접점까지의 거리는 동일합니다. B-2분의 1이겠죠? 그렇죠? 이 길이가 반지름 4였잖아요. 그러면은 이만큼 노란색의 길이가 얼마라고 나오냐면 4-의 B-2분의 1이에요. 다음, 지금 요만큼의 길이, 요 핑크의 길이도 노란색과 길이가 동일하거든요. 핑크색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만큼의 길이가 A였는데 2분의 1을 빼야죠. 그래서 A-2분의 1이 되는데 그 둘의 길이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정리할게요. 그러면은 A-2분의 1은 4-B 플러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B 넘겨서 A 플러스 B는 5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과 A 플러스 B의 값,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니까 얘네 둘을 이용하는 공식 이걸 갖다 쓸게요. 자, A 플러스 B가 5지요. 다음, 자, 이번에 좀 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얘는요,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3AB를 빼면 됩니다. 그쵸? 그게 얘가 되는 거죠. 어차피 AB를 구해야 되죠.
여기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을 빼면 뭐가 되죠? 2ab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a 플러스 b의 제곱 25 마이너스 16이 2ab이기 때문에 25 마이너스 16은 9예요. 그래서 ab는 2분의 9가 돼요. 따라서 16 마이너스 2분의 9이기 때문에 16 마이너스 2분의 9는 32 마이너스 9니까 23 5 곱하기 2분의 23이어서 2분의 1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3번 보도록 할게요. 23번이에요. 그림 1과 같이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1보다 큰 직육면체가 있다. 네. 직육면체. 모든 모서리 길이가 1보다 큰 직육면체라고 했고요. 이 직육면체의 크기와 모양이 같은 나무 토막의 한 모퉁이에서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 모양을 잘라내서 이게 파냈대요. 파낸 거예요. 파냈죠. 다음, 그림 2와 같이 입체도형을 만들었을 때 그림 2의 입체도형의 건널비는 236,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82. 그림 1에서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는 이라고 얘기했죠. 아까 우리가 했었던 공식대로 들어갈 겁니다. 이 길이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선생님이랑 아까 얘기했듯이 이 길이를 A, 이 길이를 B, 이 길이를 C라 하면 이 길이는 루트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입니다. 됐죠? 자, 그럼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정보를 찾아올게요. 자, 그러면은 직육면체, 얘 입체도의 건널비가 236이라고 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를 빵 때려서 찌그러뜨렸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얘랑 건널비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움푹 패여서 들어간 것 뿐이지 다시 뽑아내면 얘가 되는 거죠. 뽑아내면 얘가 되는 거죠. 아니면 생각해 보세요. 요것의 넓이와 요것의 넓이, 요것의 넓이를 펴버리면은 결국엔 똑같게 나오게 돼요. 자, 아니면 그것을 모서리의 길이들을 우리가 식으로서 정리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확인하는 과정은 거쳐가지 않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건널비가 236이라고 했는데 얘랑 건널비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2AB, 2BC, 2CA 건널비 구하는 거 아까 가르쳐 드렸죠. 그래서 236이라고 식이 정리가 돼요. 자,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82래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생각을. 나머지 부분들은 다 괜찮은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부분의 길이가 변화하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원래 여기서 모든 모서리의 길이는 4a 더하기 4b 더하기 4c예요. 근데 여기서 a 하나, b 하나 뭐예요? a 하나, b 하나, c 하나가 길이가 변했죠. 그러니까 얘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원래 4a, 4b, 4c에서 3a, 3b, 3c는 길이가 변함이 없고 그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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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저 안쪽에 있는 그 중에서 A, A, A 세 개는 변함이 없고 이거 A 하나만 길이가 변했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 길이는 뭐죠? A-1이에요. 근데 1이 있잖아요. 그래서 A예요. 마찬가지로 이 길이가 B-1인데 여기 1만큼이 길이로 있죠. 이와 같이 C 길이가 여기에 이렇게 돼서 보라색의 길이는 C가 됩니다. 그러면 모서리의 길이가 늘어났는데
얼만큼이 늘어나게 됐는가 우리가 확인을 해 봤더니 길이가 1, 1, 1, 1, 1, 1만큼이 늘어났어요. 즉 일식 6개. 따라서 다시 A, B, C 그리고 6이 늘어나게 된 길이입니다. 이게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고요. 이게 82라고 얘기를 했어요. 6만 넘기면 되겠죠. 4A 더하기 4B 더하기 4C가 6 넘어가서 계산하니까 76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양변 4로 나눠버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9라고 나옵니다. 자, 곱셈 공식입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 BC, CA이기 때문에 19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이게 236이죠? 236을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9의 제곱 361입니다. 361 마이너스 236을 계산하면 되고요. 361 마이너스 236 125입니다. 125가 그래서 정답입니다. 125가 정답이면 루트 125죠. 루트 125는 5 루트 5입니다. 정답 2번이요. 자,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전인 유형 4번까지는 시중 교재들에서는 다항식의 연산단원에 해당이 되고요. 유형 5까지도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형 6부터는 이제 항등식 단원이라서 시중 교재들에서 2단원에 해당하게 돼요. 자, 식에서의 나눗셈이죠. 자, 나눗셈을 할 때는 자리 맞춰서 실수하지 마시고 하는데 얘한테 AX를 곱해서 이 다항식이 되어야 되니까 3X겠죠? 그래서 A는 3이고요. 여기는 나머지는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는 거죠. 그래서 7 빼기 2여서 5가 돼서 A와 B가 다 구해져요. 자, 25번, 26번 비슷한데 25번에서 한 가지 보여줄 만한 게 있어서 그걸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 원래는 문제를 그냥 나눗셈 하라고 낸 문제예요. 그래서 QX를 구해서 QX식에다가 1을 대입해서 값만 구하면 되는 문제예요. 진짜 맨날 얘기하는데 항등식은 푸는 게 아니죠. 방정식과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되는데 방정식은 우리가 해를 찾아 나가는 거죠.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통해서 형태를 변형해서 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항등식은 해를 찾는 게 아니에요. 왜? 해가 모든 실수거든. 모든 실수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해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항등식은 그 항등식에 주어진 특성에 따라 미정인 계수를 찾아 나가는 거죠. 미정계수법. 근데 그 미정계수를 찾아 나가는 방법에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계수를 비교하는 방법, 양변의 계수를 비교하는 거죠. 또는 숫자를 대입해서 찾아 나가는 수치 대입법 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형태는 어떠한 형태가 좋은 거냐? 이거 사실 배운 학생들은
조리제법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일단은 사실은 우리가 전개해서 개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개수를 비교해 봅시다. 자, 정리를 하면은 우변을 전개를 하면은 2x의 제곱 플러스 1차 항이 2xa x 2 플러스 a가 나오고요. 다음 플러스 상수항이 2 플러스 a 플러스 b가 나옵니다. 양변 개수를 비교하는 거고요. 1차항의 개수가 3으로 보이니까 여기가 3이어야 돼서 a는 1입니다. a가 1이니까 우리가 3 플러스 b가 상수항이고요. 좌변의 상수항 4가 되기 위하여 b는 1입니다. 이렇게 개수를 비교해서 우리가 찾는 거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수치대입법도 있습니다. 28번이죠. 숫자를 갖다가 대입을 해서 찾는 게 더 편한 형태예요. 물론 이 식 또한 전개를 해서 개수를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식이 늘어지고 더 안 좋아요. 그래서 더 심플한 방법이, 좀 더 스마트한 방법이 숫자를 대입해서 ABC 문자만 알아내자, 이런 거예요. 그럼 먼저 형태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우변에서 보시면은 x-1 이쪽 항과 이쪽 항이 둘 다 x-1이 보여요. 그럼 양변 x에다 1 대입하면, 즉 오른쪽에 x-1로 전체 묶이잖아요. 그 왼쪽도 x-1을 인수로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좌변이 7 플러스 a가 되고요. 우변이 0이 됩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7이라고 이렇게 한 방에 찾아집니다. 식의 형태가 그렇거든요. 이번에는 무엇을 대입할까요? x에다가 여기 있는 b가 날아가는 숫자 0을 대입합시다. 그러면 0을 대입하면 좌변은 4가 되고요. 0 대입하니까 날아가지요. 0 대입하니까 2c가 남아요. 그래서 c는 2라고 이렇게 한 방에 찾아지고, 역시나 세 번째, 이번에는 x에다 뭘 대입하면 되겠어요? 2를 갖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들이 다 날아가게끔 2를 갖다 대입하면은 좌변 12 그리고 2a니까 마이너스 14 플러스 4가 되고요. 우변 x에다 2 대입했잖아요. 이거 날아가겠죠? 2 대입하니까 2b가 되고요. 좌변이 2이어서 b는 1이라고 찾아집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4. 정답 3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항등식들은 각각의 주어진 형태들마다 적절한 방법들이 있는 거고요. 자, 30번 문제 잠깐 볼까요? 그림과 같이 8개의 다항식을 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하고 각 변에 배열된 3개의 다항식의 합을 각각 A, B, C, D라 하자. A, B, C, D가 X의 값에 관계없이 모두 같을 때 두 다항식의 합 PX 플러스 QX의 값을 구하여라. 자, 그러니까 이렇게 셋이 더한 게, 이렇게 셋이 더한 게, 이렇게 셋이 더한 게, 이렇게 셋이 더한 게 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주는 게 식을 세우는데 좋느냐? 이렇게 더한 것과 이렇게 더한 것이 같겠죠. 그렇게 식을 세워볼까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3개의 동그라미를 다 더했어요. 그러면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됩니다. 이쪽 A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qx가 됩니다. 그러면은 qx만 남기고 나머지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qx는 다 넘기니까 x의 제곱 플러스 2x라고 정리가 돼요. 자, 마찬가지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이쪽 줄의 합 x의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px하고 똑같겠죠? 자, 그럼 px만 남기고 나머지를 이항시킬게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라고 정리가 돼서 px와 qx가 찾아졌죠? 따라서 px 플러스 qx는 마이너스 2x 제곱이라 플러스 4x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나머지 정리입니다. 나머지 정리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요. 우리가 1차 항으로 나눌 때에 지금 어떠한 fx라는 식이 있었을 때 x-a로 나눈 나머지는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무조건 상수, 자, 1차 미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를 r이라 한다라면 여기는 r이 바로 fa하고 동일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나눗셈의 정리를 해보시면 아실 수 있거든요. fx는 x-a로 나눴을 때 몫이 뭔가가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상수, 최대 상수. 자, 그러면 항등식이죠? 이거 항등식입니다. 우변을 만약에 식을 안다라면 전개해서 정리하면 fx 식이 찾아지는 거예요. 이게 항등식이거든요. 그러니까 x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니까 a를 집어넣어 봤어요. 그러면은 fa는 r이다 라고 나오게 되죠. 즉, 이 다항식을 x-1로 나눈 나머지가 7이래요. 그럼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데 얘가 7이 된다. 그래서 a는 3, 정답 3번이 됩니다. 이게 나머지 정리고요. 이와 같이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px를 x-5로 나눈 나머지가 10,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6. 그러면 볼게요. x-5로 나눈 나머지가 10이라는 여기 있는 이 문장 자체가 우리가 p5는 10 p5 가수죠.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6. 그러면은 이 문장을 p의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6. 자, 근데 이번엔 자, 여기는 나눗셈의 정리대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px는 x-5, x 플러스 3으로 나눈 몫은 모르겠지만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했을 때 이 rx를 구해라. r일 값을 구해라. 자, 이 rx가 사실은 여기서 나누는 아이가 2차거든요. 그러면 이쪽은 2차 미만이에요. 최대 1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rx를 우리는 ax 플러스 b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상수는 어떻게 표현돼요? 아,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면 상수죠. a도 0, b도 0이면 나눠 떨어지는 거죠. 나머지가 없으니까. 그런 방식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나눗셈 여기서 우리가 ax 플러스 b 이게 지금 항등식이거든요. 항등식이기 때문에 수치대입법을 통해서 자, x에다가 5를 대입할 거예요. 왜 x에다 5를 대입하냐면 우리가 qx 요 놈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x에다 5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좌변 p5죠. 날라가겠죠? 5를 대입했으니까 5a 플러스 b. 잠깐! 근데 p5는 10이죠. p5는 가수라고 생각한 사람 있지. p5는 10이죠. 자, 다음. 양변 x에다 뭐 대입해요? 마이너스 3 대입할게요. 그럼 p의 마이너스 3은 자, 마이너스 3 대입했어요.
P-3 날라가요. 마이너스 3A 플러스 B예요. 근데 P의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6이거든. 그래서 식이 하나, 두 개가 구해져서 두 개를 연립하시면 A와 B가 나오니까 RX가 찾아지게 돼요. 자, 변변 뺍시다. 이 안에서 얘를 빼면 좌변 8A 남고요. 10에서 마이너스 6을 빼니까 16. 그래서 A는 2. A에다 2를 갖다가 대입하면 B는 12. 자, 따라서 RX가 찾아졌습니다. RX가 2X 플러스 12이기 때문에 R의 1값은 2 플러스 12, 14가 정답입니다. 어라? 변면 뺐죠? 변면 빼면 8A는 16, A는 2. B 0이군요. B 0이군요. 자, B가 미안합니다. 0이니까 RX가 2X죠. R1 값은 2네요. 정답 3번입니다. 자, 맨 위에서 나온 식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F의 X 플러스 3은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X 플러스 8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역시나 얘 또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X에다 뭘 대입하겠어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죠. 왜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고? 괄호를 0으로 만들어서 QX를 지워버릴 거예요. 계수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를 갖다 대입하니까 F의 1은 마이너스 2 대입했죠. 날라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대입하면 2가 나옵니다. 양변 X에다 뭐 대입할까? 이번에 1 대입하겠죠? 왜? 지워버리려고. 그래서 F의 4는 11. 자, 근데 이번엔 뭘 찾으래요? 어떤 다항식을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래요. 그럼 뭘 대입해야 돼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된다고요, 그냥.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X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4가 되고 그게 바로 나머지입니다. F4가 나머지예요. 근데 F4가 얼마? 11. 따라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해가 안 가시면 나눗셈의 정리를 정리를 해보시면 돼요. fx 제곱을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뭔가가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상수겠죠. 이 나머지를 구하려면 양변 x에다 뭐 대입해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죠. 그래서 얼마? 11이라고 찾아지나요? 이렇게 찾는 거겠습니다. 나머지 정리 인수정리 이쪽이죠. 이쪽이 시험에서 무당수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될 거예요. 항상 그래 왔거든요. 35번도 보겠습니다. 자, 두 다항식 fx와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gx를 x-4로 나누면 나머지는 뭐죠? 그 나머지 g4겠죠? 됐죠? 그럼 가에서 나에서 우리가 각각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gx 대신에 갖다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fx는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4x f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가 되고요. 여기 fx로 묶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묶어주니까 4x의 제곱 플러스 4x f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가 됩니다. 여기가 보시면은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이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만족한다라고 했으니까 항등식이거든요. 그래서 x에다가
0 대입할 거고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할 거예요. 왜? fx를 지워버리려고. 그래서 x에다 0을 양변에다 대입하니까 얘가 0이 되니까 날라가죠. b 남네요. 좌변 0, 우변 b 남았죠. 자, x에다 이번엔 마이너스 1 대입할게요. 0 되겠죠?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2 b는 0이니까. 자, 그래서 a는 3이라고 찾아집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x-4로 나눈다보니까 g4 값을 구해야 되죠. 일단 4를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4를 대입할까요? 이 식에서 4를 대입할게요. 거꾸로 F4를 구해서 G4 값을 구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갖다가 4를 갖다가 대입해주면은 일단 A가 우리가 3이었고 B가 0이었어요. 4를 갖다가 대입해주면 4 곱하기 4 곱하기 5 16 곱하기 5 80 F의 4는 4 대입했으니까 64 4, 46 곱하기 3 48 플러스 8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둘이 더하면 자, 얘네 둘이 더하면 56이고요. 56을 갖다 더하니까 얼마예요? 120이거든요. F의 4는 2분의 3이라고 계산이 되네요. 자, 그럼 가에서 잠깐만 볼게요. 가에서 x에다가 4를 집어넣은 g4는 16f4고 16 곱하기 f4 2분의 3이죠. 2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이에요. 자, 문제 그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x를 x-1로 나누는 몫은 qx 나머지는 5이고 그러면은 정리할게요. 첫 번째 줄 fx는 x-1로 나눈 몫이 qx 나머지가 5. 근데 요거 qx를 얘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10이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뜻을 하고 있는 거죠? q2는 10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세 번째 줄 정리해 봅시다. fx는 x-1, x-2로 나눴을 때 몫은 모르겠어요. 안 나와 있으니까. 몫은 모르겠는데 나머지가 ax 플러스 b래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게 뭔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x에다 뭐 대입하겠어요? 당연히 날리려고 1 대입하겠죠. x에다가 1을 갖다 대입하니까 f1은 a 플러스 b가 되죠. f일 값 알아야 되겠어요. x에다가 이번에는 2를 대입해 볼게요. x에다가 2를 대입해 보니까 이거 역시나 날라가죠. f의 2는 2a 플러스 b입니다. 자, 그러면 f1이 얼마죠? 위에서 찾아야죠. 양변 x에다가 1 대입하니까 f1은 5. 양변 x에다가 2를 대입하니까 f2는 2 대입하니까 q2 더하기 5인데 q2가 아까 10이라고 찾아놨죠? 15예요. 따라서 얘가 5, 얘가 15. 변변 빼버립시다. 이쪽에서 얘를 뺄게요. 빼면은 좌변끼리 빼면 10. 얘한테서 얘 빼니까 A는 10입니다. 그럼 B는 마이너스 5가 되죠. 됐죠? 그래서 30 빼기 5니까 25가
정답이 되겠어요. 37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숫자에서의 나눗셈으로 대입하는 것은 이거 37번 대단히 잘 나오죠? 이거 숫자에서 우리가 대입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통 하냐면은 x를 누구로 치환할까요? 그게 가장 관건이잖아요. x를 누구로 치환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2022년도니까 505 그리고 Q, 몫이 Q고 500으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를 우리가 X로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서 즉 나머지 정리를 활용을 할 건데 치환을 할 때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쪽이 1차식이 되도록 해야 돼요. 1차식이 되게끔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X로 치환할까? 505를 X로 치환하는 게 문제에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치환을 할 건데 그러면 얘가 4x 플러스 2가 돼요. 그러니까 505 4배 하면은 얼마가 되죠? 2020이 되죠. 거기다 2 더하면 2022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점은 이쪽으로 1차식이 되도록 왜 1차식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 수치대입법 쓸 거거든. 얘가 만약에 2차식이나 그렇게 되면은 좀 대입해서 R 찾기가 힘들어요. 왜? 얘를 찾으려면 얘가 상수로 나오려면 여기가 1차여야지 1차 미만인 상수가 튀어나오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치환해야 되고 다음 여기서 나머진 R은 0 이상이라는 점이죠. 또 끝나지 않아요? 505 미만의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505를 하나를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었어. 그럼 505를 하나 풀어줘서 504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2였어? 505를 하나 풀어주니까 마이너스 2랑 505랑 계산해서 503이 나머지가 되는 거죠. 즉, 이 안에 들어가는 숫자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로 해보도록 합시다. 505를 x로 치환했어요. 그럼 얘는 4x 플러스 2가 되고요. 그것의 10제곱은 x, qx, 나머지 r. 자, x에다 뭐 대입하겠습니까? x에다 0을 갖다 대입했어요. 왜? 지우려고. 그러면 2의 10제곱. 이 r이냐? 틀렸죠? 왜? 2의 10제곱은 1024거든요? 505로 넘어갔잖아요. 505로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느낌인 거죠. 10은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2고 나머지가 4.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왜? 3으로 나누면 몫이 3, 나머지가 1이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4를 다시 한번 나눠야 됩니다. 왜? 나눈다라는 것은 묶는 것과 똑같거든요. 전체 3으로 묶는 거야. 4는 3 곱하기 1 플러스 1이거든. 전체 3으로 묶으니까 2 플러스 1 밖에 1 남아있죠. 그러니까 다시 4를 3으로 나눠서 나머지는 1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024가 잘못 나온 나머지라고요. 이게 1024 잘못 나왔죠? 505로 다시 한번 나눠야 돼요. 그럼 1024는 505로 나눴을 때의 몫이 2. 자, 505 곱하기 2는 1010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나온 나머지 14가 됩니다. 자, 여기서 R은 뭐가 나오죠? 2의 10제곱 1024겠죠? 그래서 1024가 됩니다. 가에 들어갈 것은. 다음. 그럼 가가 1024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1024가 지금 무엇과 똑같은 거예요? 505 곱하기 2 더하기 14니까 전체 505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505로 묶으면은 Q 그리고 다시 정리해 줄게요.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서 다시 정리하면 이런 내용인 거죠.
505 곱하기 Q 더하기 505 곱하기 2 더하기 14. 지금 여기가 1024예요. 그래서 전체 505로 묶어주니까 Q 그 다음 더하기 2 밖에